자,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 첫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은 우리 수업 1에서 이미 다 열심히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극한을 구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다. 다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해서 해석하자. 첫 번째, 지수함수 y는 ax제곱이 있을 때 밑이 1보다 큰 경우에는 0,1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함수다. 이때 x가 한없이 커진다면 무한대로 갈 것이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얘 역시나 0,1을 지나면서 아래로 감소하는 감소함수가 될 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0으로 수렴하고 반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발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시면 된다. 역시나 로그 함수 역시나 y는 로그 ax에서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0,1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함수이고 이때 x가 한없이 무한대로 커진다면 무한대로 갈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는 경우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0으로 가는 것에 관심이 있고 역시나 0의 우극한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0의 우극한을 구하면 마이너스 무한대 발산한다. 반대로 a가 0과 1 사이일 경우에는 1,0을 지나면서 감소하는 함수이고 x가 한없이 커지면 마이너스 무한대. 역시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지 않고 0 역시나 우리가 우극한만 구하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극한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한다. 하지만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위에 일반적인 형태의 문제를 풀어볼 수밖에 없다. 그런 형태가 바로 지수함수는 이런 형태고요. 로그함수는 이런 형태에 좀 더 관심을 갖자라는 거. 첫 번째 지수함수의 극한에서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이루어진 등비수열의 극한에서 어떻게 썼습니까? 밑이 가장 큰 지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린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 또한 같은 방법으로 밑이 2인 이와 같은 지수는 없애버리면 5의 x분의 5의 x 플러스 1제곱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5가 된다라는 사실을 금방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로그에서는 리미트와 로그가 함께 연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로그에 어떤 fx가 주어져 있다면 이것은 로그와 리미트의 위치를 바꾸어서 계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의 차는 밑이 같기 때문에 진수끼리의 나눗셈과 똑같다라는 사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로그와 리미트의 부호를 바꾸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 이제는 우리는 뒤에 있는 이거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의 극한에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의 b 얼마? 10인 거죠. 그래서 극한값을 구해낼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그의 연산을 이용해서 밑이 10이고 진수 역시 10인 이와 같은 극한값, 로그 값은 1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계산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첫 번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에서는 그래프를 이용한 것 이와 같은 극한보다는 이 두 가지 형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학습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자연상수 2가 등장하는 파트인 거죠.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연상수 2와 이걸 이용해서 자연 로그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 첫 번째, 자연상수 2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원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지만 이렇게 기억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하시라 말씀을 드렸냐. 1 플러스 0의 무한대꼴로 기억을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때 주의할 것은 여기 있는 20과 여기 있는 20이 역수관계에 있다면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무조건 얼마로 똑같다? 자연상수 2로 똑같다라는 것. 역수관계만 있다면 이거 대단히 중요했었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한번 풀어보면 이렇게 어디 있습니까? 이 네 가지를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여기부터 여기 x가 무한대로 가면 1 플러스 0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자연상수 2와 관련이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1 플러스 0의 무한대꼴에서 얘와 얘가 역수 형태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7분의 x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식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x가 되어 있잖아. 2x.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7을 곱하고 2를 곱하면 2x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얼마고? 2가 되기 때문에 2의 14제곱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한번 와볼게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4분의 x의 x분의 20제곱. 0으로 가까이 가면 1 플러스 0의 무한대꼴 맞죠? 그래서 이것 또한 자연상수 2랑 관련이 있다라는 거. 자, 이때 이거 어떻게 푼다고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플러스 4분의 x의 역수가 지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x분의 4가 될 것이고 여기에 5제곱을 해야 분자에 있는 20제곱이 만들어지겠죠. 여기까지가 자연상수 2가 되기 때문에 2의 5제곱. 그 다음 밑에 있는 이걸로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1 빼기 2x의 x분의 1제곱. 뺄셈이 있을 때 조심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1 플러스 0의 꼴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바꾸어주기 위해서 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어떻게? 1 플러스 마이너스 2x제곱으로 써야 된다. 이 식이 성립하려면 이 밖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2x 역수인 마이너스 2x분의 1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원래 기수에 x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얼마를 마이너스 2를 곱해줘야지만이 식이 일치를 하는 거겠죠. 따라서 여기까지가 길지만 여기까지가 자연상수 2가 될 것이고 거기에 마이너스 2제곱을 적어주시면 이게 바로 이 식에 대한 극한값이다. 이걸 갖다가 뭐 이런 꼴로 적어주셔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 우리는 지수가 모든 실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수원 파트에서 배웠기 때문이겠죠. 자, 그 다음에 아직 아래쪽으로 와서 이건 뭐예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와 같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시면 좋냐?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는 거야. 왜? 우리는 0 또는 무한대로 가는 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이것을 무한대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x를 마이너스 t, 다른 말로 하면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하는 거죠.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t는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1, x, 마이너스 x 대신에 t니까 마이너스 x 대신에 t를 쓸 수 있으니까 6t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마이너스 x 대신에 t를 쓸 수 있으니까 4t가 되겠죠. 이렇게 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6t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무엇이 역수가 분자로 가면 지수로 가면 되고 6t인데 원래 4t가 있어야 되니까 다시 바깥쪽에 6을 없애고 4를 만들고 그래야지만이 4t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2가 되기 때문에 2에 6분의 4제곱 다른 말로 하면 3분의 2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극한값이다. 이렇게 구현할 수 있겠죠. 자, 무리수 2에 대한 우리가 극한값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만들어낸 로그를 뭐라고 한다? 자연상수 2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해서 자연 로그라고 하고 중요한 것은 기호를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쓰겠다? lnx라고 쓰겠다라는 거죠. lnx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다? 로그 2의 x다. 그래서 이걸 이용한 기본적인 계산 ln1은 얼마다? 0이다. 두 번째 ln2는 얼마다? 1이다. 세 번째 ln 3 더하기 ln 4 또한 계산이 가능해서 ln 3 곱하기 4 ln 12로 이렇게 쓸 수 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자연 로그를 배우고 나서는 무엇을 잘 하셔야 되냐? 밑변환 공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즉 일반적인 이와 같은 로그 AX를 갖다가 밑이 2인 이와 같은 자연 로그로 밑변환 공식을 한다면 A를 진수로 하고 있는 이와 같은 LNA를 분모로 그리고 진수 X를 진수로 하는 LNX를 분자로 이렇게 쓰는 연습이 아주 잘 돼야지만이 앞으로 나오는 미적분을 잘 할 수 있다. 로그 AX는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LNA분의 lnx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 상당히 잘 하셔야 되고요. 자, 이번 시험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2를 이용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극한, 그리고 삼각함수의 극한, 이쪽이 핵심이겠죠? 총 4가지씩 이렇게 돼 있었는데, 자, 이 부분 한꺼번에 여기다 정리를 할게요. 자, 뭐였습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분모가 x, 분자가 2의 x제곱 마이너스 1, 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ln의 1 플러스 x, 세 번째는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sin x, 네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탄젠트 x까지. 우린 이걸 모두 다 어디로 간다? 1에 수렴한다. 이게 기본 베이스였다. 하지만 이걸로부터 발전된 게 뭐였다? 2의 네모 제곱 빼기 1이 있을 때 네모가 0으로 간다. ln 1 플러스 네모에서 네모가 0으로 간다면, 사인 네모에서 네모가 0으로 간다. 탄젠트 네모에서 네모가 0으로 간다면 이 모든 것들은 네모로 받아서 극한값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었다라는 거. 자, 더불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2의 x제곱이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1일 때는 ln a,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는 계산할 때 얘를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밑변환 공식에 의해서 먼저 이것을 x 곱하기 ln a분의 ln 1 플러스 x꼴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이쪽은 극한값이 1로 수렴하기 때문에 ln a분의 1이더라. 또 하나, 여기 있는 이 값과 여기 있는 이 값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역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뭐가 lna이고 뭐가 lna분의 1이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헷갈린다면 이것을 기억하고 이거에 대한 역수가 얘다, 이런 순서로 기억하시면 훨씬 더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내용을 쓰시려고 하면 쓰시고요. 쓰시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안 쓰셔도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0으로 가까이 갈 때, 0으로 가까이 갈 때, 0으로 가까이 갈 때 2x분의 ln 1 플러스 3x에서 이 부분이 현재 0으로 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분자 전체를 3x로 바뀌겠다. 분모가 2x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씌우고 답은 2분의 3. 역시나 2의 네모 제곱인데 이게 0으로 가잖아요. x가 0으로 가까이 가면 4x가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분자 전체를 4x로 받아서 얘를 이렇게 리미트를 씌우시면 5분의 4가 되겠다. 세 번째, 로그 2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 밑변환 공식을 먼저 이용해서 나타내면 ln 2분의 ln 1 플러스 4x가 될 것이고, 이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0으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분자는 4x, 분모는 10x에 곱하기 ln 2분의 1, 리미트 따라서 계산하시면 앞에가 5분의 2가 돼서 5분의 2 곱하기 ln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문제입니다. 7x분의 5의 3x제곱 빼기 1은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5를 먼저 ln 5라고 쓰고 나머지 식을 3x로 받고 분모 7x로 받고 리미트 따라서 7분의 3의 ln 5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간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극한값을 계산해 주시길 바라며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걸 토대로 우리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내는 거잖아요. 정리합니다. 첫 번째 2의 x제곱, y는 2x제곱을 미분하면 y'은 2x제곱 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y는 ax제곱을 미분하면 ax제곱에다가 밑에다가 2 자연 로그를 취한 ln a를 곱한다. 즉 다시 한번 y'은 ax제곱의 ln a다라는 거. 같은 방법으로 y는 ln x를 갖다가 미분하면 x분의 1이다. x분의 1이다라는 거 정리하시고요. y는 로그 ax 역시나 얘를 갖다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ln a분의 ln x라고 쓰시고 이 상태에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ln a분의 1은 그대로 가고 ln x를 미분한 게 x분의 1이었으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로그 함수가 나오면 무조건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밑을 2가 되는 자연 로그로 만든 상태에서 계산하시면 훨씬 더 깔끔하다라는 거. 자, 이게 관련된 대표적인 문제들 좀 3개를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미 연습 문제에서 학습하고 수업 시간에 학습한 문제들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이런 문제 해볼까요? 함수가 다음과 같이 자연 뭐예요? 다항함수하고 지수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졌다. 곱함수의 미분하라는 거죠. 이때 f'2를 구하셔. 그렇다면 첫 번째 f'x를 구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자, 미분할까요?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x세제곱 더하기 1 미분하시면 3x제곱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자, 뒤에 거 미분할까요? 그러면 미분하면 그대로. 뭐 계산할 필요 없어. 정리할 필요도 없어. 왜? 그냥 우리는 바로 2를 대입하면 되니까. 대입할까요? 그러면 3 곱하기 2 더하기 1 대입할까요? 그러면 2 곱하기 2. 그래서 우리는 5, 2가 됨을 구해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fx가 x제곱 빼기 2x의 lnx 다항함수와 이번엔 로그함수의 곱으로 이루어졌죠. 자, 이때 이와 같이 뭐예요? 미분계수의 정의와 연결된 문제 이런 거 풀어봤었죠. 자, 일단 우리가 미분계수의 정의를 좀 알아야 되겠죠. 미분계수의 정의는 뭐였습니까? f'a라고 하는 건 뭐였죠?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a 플러스 h 빼기 fa였었다. 이때 이거의 핵심은 뭐였냐? 괄호 안에 있는 이 식의 차가 분모랑 똑같으면 무조건 얘는 모함수가 같은 것을 나타낸다. 즉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2h분의 f에 a 플러스 2h 빼기 fa다. 이때 앞에 있는 식과 뒤에 있는 식의 차가 2h인데 분모에 2h가 있잖아요. 이것 또한 f'a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었다. 이걸 이용하시면 분자에 있는 차가 얼마예요? 2h인데 분모가 5h니까 여기다 2를 곱하고 뭐 원래 5가 있어야 되고 2를 없애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앞에 있는 이 식은 h가 0으로 가까이 가보세요. 그럼 뭐만 남아요? 2가 남으니까 얘는 f'2라고 쓰시면 되고 그래서 앞에다가 5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걸 연습하시고 그 다음 우리는 똑같죠. 위에 있는 거 똑같이 f'x 구하시고 거기다 2 대입하면 되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f'x 역시나 곱함수니까 다항함수 미분 2x 빼기 2에 lnx 그대로 플러스 다항함수 그대로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겠죠. 이건 조금 계산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식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렇죠? x분의 1을 곱하면 x 빼기 2가 되겠죠. 이 상태에다가 뭘? 자연상수 2를 대입하시면 2 빼기 2의 ln 2는 얼마라고요? 1이잖아. 1 플러스 2 빼기 2가 되니까 3이 빼기 4. 이게 바로 주어진 문제의 정답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fx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로그 함수, 하나는 뭐 지수 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간 자체가 2를 중심으로 뜨개져 있죠.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로. 자, 이때 양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숫자에만 관심을 갖는다? 1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겠죠.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x가 1에서 미분 가능하다이고 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주는 정보냐? 아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연속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연속이라는 것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얘는 1보다 작고 0보다 큰 구간에서 연속이고 얘는 1보다 큰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을 구할 때 좌극한, 우극한은 다른 말로 하면 함수값을 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다가 1 대입하면 ln a 여기다 1 대입하면 b의 2 같다. 이게 바로 연속을 이용한 식 첫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 미분계수 즉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다는 걸 이용하려면 얘를 갖다가 도함수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얘를 미분하시면 아하 이거 합성함수에 미분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찢어도 되죠. 즉 ln ax는 어떻게 돼요? ln ax는 ln a의 플러스 ln x잖아. 그렇죠? ln a 플러스 ln x니까 얘를 갖다가 미분하신다고 보시면 ln a는 숫자니까 미분하면 0일 것이고요. ln x를 미분하시면 x분의 1이죠. 언제 x가 0과 1 사이일 때.
같은 방법으로 b 곱하기 2x제곱을 미분하시면 그대로잖아요. 어떤 구간에서 이 구간이에요. 자, 이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구합니다. 얼마를 대입하라고요? 1. 1 대입하시면 1. 1 대입하시면 b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위식을 계산하시면 되고, 잘 보시면 오른쪽이 b2, b2로 갔기 때문에 lna가 1인 거죠. 따라서 a가 얼마면 돼요? 2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2이면 되고 b의 값을 구하면 두 번째 식에서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1 이렇게 a 값과 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수함수하고요, 로그 함수에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삼각함수의 도함수 마지막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정의가 돼야 된다. 어떤 게 정의가 돼야 되냐? 여러 가지 삼각함수를 이제 완성하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배웠다면 이제는 코시컨트와 시컨트와 코탄젠트를 공부하겠다. 약속은 나온 것 같죠?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다.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다.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다.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조심할 것은 코시컨트, C로 시작한다고 해서 코사인의 역수가 아니라는 거. 마찬가지 시컨트라고 해서 사인의 역수가 아니라는 거. 반대로 돼 있다는 거. 반대로 돼 있다는 것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코시컨트는 사인의 역수,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다라는 거. 자, 부호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를 그대로 쫓아가서 제1사분면은 모두 다. 제2사분면은 사인과 코시컨트만 플러스. 제3사분면은 탄젠트와 코탄젠트만 플러스. 제4사분면은 코사인과 시컨트만 플러스. 자, 이렇게 우리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삼각함수 사이 관계 이식 두 가지가 더불어서 생긴다. 즉, 고1 때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었지만, 고등학교 미적분에서는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이 시컨트의 제곱, 그리고 1 플러스 코탄젠트의 제곱이 코시컨트 제곱이다. 이 식 또한 성립한다. 그래서 얘네들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들 많이 출제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개만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는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의 값을 실제로 구해보는 거. 뒤에 있는 값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특수각을 변형한 거죠. 자, 이거 같은 걸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코시컨트를 사인의 역수를 일단 표현하는 게 일단은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고, 사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와 같다는 걸 알 수 있고, 사인 3분의 파이가 무엇이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대한 역수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코시컨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고요. 마찬가지 시컨트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역시나 시컨트가 코사인의 역수니까 코사인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코사인 파이분의 6,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6분의 파이와 똑같은 걸 알 수 있고, 코사인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2분의 루트 3이니까 그것의 역수니까 루트 3분의 2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코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탄젠트의 역수니까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라고 쓸 수 있고,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하시면 이게 바로 코탄젠트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파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코시컨트와 시컨트와 코탄젠트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로 변형해서 구하시면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기억할 게 뭐라고요? 1탄, 시크, 그 다음에 1코, 코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시컨트 세타 빼기 1분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시컨트 세타 플러스 1분의 탄젠트 세타. 자,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눈에 띄는 게 탄젠트가 분자에 모두 있으므로 탄젠트를 앞으로 뺀다. 이렇게. 자, 그 다음 보시면 분모가 시컨트와 1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호가 다르다. 다음 우리는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쓸 수 있죠. 그러면 분모가 시컨트의 제곱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고, 분자는 시컨트 세타 플러스 1 빼기 시컨트 세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플러스 1. 일단 분자는 시컨트 없어지고, 분모는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우리 이 식을 갖고 오시면 시컨트 제곱 마이너스 1은 탄젠트 제곱이니까 아하 탄젠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2가 되겠죠. 이때 탄젠트를 하나씩 약분하시면 탄젠트 세타 분의 2가 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탄젠트 분의 1 역수를 취하면 코탄젠트가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 코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입니다.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왜 배우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각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뭐 2분의 파이, 물론 뭐 0도 있겠지만 이런 각들을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각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5도라든지 75도라든지 이런 각들을 대표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배운다.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인입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앞에 있는 것 사인, 뒤에 있는 것 코사인, 앞에 있는 것 코사인, 뒤에 있는 것 사인을 한 다음에 더하면 더하고 빼면 빼라.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앞에 거 코사인, 뒤에 거 코사인, 앞에 거 사인, 뒤에 거 사인 한 다음에 플러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자, 탄젠트입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빼기 부호반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부호각계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는 1 플러스 부호반대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부호각계 탄젠트 베타다. 자, 이 6개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다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뭐에 특히나 관심을 가져라? 얘에 관심을 가져라. 왜냐하면 얘가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예각의 크기와 연결짓기 때문이다. 제가 가기 전에 우리는 이배각 공식도 했었죠. 이배각 공식이 무엇이었더라? 이배각 공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의 2배. 사인 2알파는 사인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의 2배인 2알파는 코사인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코사인 알파 제곱 빼기 사인 알파 제곱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두 가지 2 코사인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2 사인 알파 제곱을 우리가 유도해 낼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탄젠트 2알파 알파의 2배는 탄젠트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제곱분의 2 탄젠트 알파다라는 것까지 뭐 이 배각 공식은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겠지만 기억이 안 났을 경우에는 삼각형의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중요한 거,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한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또 다른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직선들이 X축의 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이 각을 각각 뭐라고 하겠다? 알파와 베타라고 할 때 탄젠트 알파가 뭐가 되냐? 얘가 되더라. 탄젠트 베타가 뭐가 되냐? 얘가 되더라. 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이 예각의 크기를 구해낼 수가 있다. 자, 절대값을 씌운 이유는 무엇이냐? 어떤 각이 더 큰지에 상관없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을 씌우면 양음 구분하지 않고 결과를 유도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탄젠트의 덧셈 정리 이것을 이용해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대신에 M1, 탄젠트 베타 대신에 M2를 쓰시면 분모 이렇게. 탄젠트 알파 대신에 M1, 탄젠트 베타 대신에 M2를 쓰시면 분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절대값을 씌워도 되고 정확하게 어떤 값이 어떤 값보다 크다고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는 우리가 뭘 절대값을 없애야 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가 양수가 나오면 되겠죠. 왜? 예각이니까.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로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자, 10분 뒤에 종료가 됩니다.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인 35도 곱하기 코사인 55도 더하기 코사인 35도 곱하기 사인 55도는 어떻게 하겠다?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사인 정리잖아요. 얘 35도와 55도를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사인 60도가 되고 이 값은 1이 되겠더라. 두 번째 코사인 65도, 코사인 20도, 사인 65도, 사인 20도는 코사사니까 뭐랑 관련있다? 코사인이랑 관련돼 있고 플러스니까 얘는 빼야 된다. 그래서 코사인 45도가 돼서 2분의 루트이다. 세 번째 탄젠트를 봤더니 밑에 마이너스 위에 플러스니까 위에 걸 쫓아간다. 그래서 탄젠트 25 더하기 35가 될 것이고 이것은 탄젠트
60도가 돼서 루트 3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겠더라. 자, 그 다음 요거는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부직선 이루는 각. 부직선 y는 x 플러스 2와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볼게요. 탄젠트 알파를 여기 있는 값 1로 쓰고 탄젠트 베타를 뒤에 있는 값 마이너스 3으로 쓴다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쓰겠다고. 절대값을 쓰자고. 왜? 어떤 게 큰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1 플러스 탄젠트 알파의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절대값 씌우고 분모는 얼마야? 마이너스 2죠. 분자는 얼마야? 4. 플러스 답이 얼마다? 2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음수가 나왔지만 양수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삼각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이거는 뭐 간단히 삼각함수는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0이 아닌 값으로 가까이 갈 때는 극한값 대신에 함수값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사인과 탄젠트에 대한 극한값에 관련된 것은 한꺼번에 지수로 구함수할 때 설명을 드렸었고, 여기서 하나 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2분의 1이다. 따라서 우리는 1 마이너스 코사인 x를 2분의 1 x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1 마이너스 코사인 네모에서 네모가 0으로 간다면 이 식을 나는 2분의 1의 네모 제곱으로 받아서 쓰겠다.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계산하시면 이거는 0분의 0꼴인데 얘가 0으로 가므로 3x분의 5x에 대한 리미트. 그래서 답이 3분의 5. 얘가 0으로 가므로 얘도 7x분의 2x로 써서 7분의 2. 얘가 0으로 가므로 분모를 2x제곱, 분자는 2분의 x제곱의 리미트 따라서 x제곱, x제곱 없애고 얘는 4분의 1 이렇게 받겠다. 마지막 내용, 삼각함수의 도함수입니다. 자, 우리는 시험 기간에 사인과 코사인만 미분한다.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인데, 자, 이게 관련된 문제를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 셋 중에 뭘 마지막으로 풀까요? 마지막 뭐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이걸 끝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머지는 지수 로그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할게요. fx가 3x 곱하기 sin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것의 차를 구하라. 이것의 차는 얼마예요? 2h니까 분모에 2h가 있으면 되고 2를 곱해야 원래 식과 똑같으므로 2 h 대신 0을 넣으면 얘만 남으니까 f 프라임 2분의 파이를 계산하시면 된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우리는 도함수를 구하겠다. 곱미분을 이용해서 앞에 3x 미분하시면 3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sin x 미분하시면 sin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2분의 파이 대입합니다. f'의 2분의 파이는 3 sin 2분의 파이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파이의 코사인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이건 0일 것이고 얘는 1이니까 얘는 3이 돼서 결국 내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2를 곱해야 되니까 6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